자, 이제 해수의 성질입니다. 수온, 염분, 밀도, 용존산소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게요. 수온은 태양 복사에너지에 의해 가지고서 수온이 좌우되는데, 알다시피 지구에서부터 태양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로 제법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빛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평행광선으로 들어오는 셈이죠. 우리 지구에게 들어올 때는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지점과 B라고 하는 지점에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일 때 태양의 고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A라고 하는 지점은 요 각으로 나타나는데 거의 90도에 가까운 각이 되겠죠. B라고 하는 지점은 이것이 더 적은 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을 때 A와 B가 지면 또는 수면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태양빛은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 A의 고도는 상당히 높은 고도로 나타나주고 B의 고도는 상당히 낮은 고도가 되다 보니까는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에너지는 A가 많고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에너지는 B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적도 부근에서 많은 태양 복사에너지를 받아들여가지고서 적도 쪽에 있는 공기가 상승이 일어나주죠. 대기에 순환할 때도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받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한번 수온을 측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요 그래프입니다. Y축은 수심이 되고 X축은 미도별로 놓아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것이 수온입니다. 이렇게 갔을 때 이것이 수온이 돼요. 그럼 고위도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고위도는 그 해수의 표층 수온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낮을 것이고 중위도는 이 정도로 나타나줄 것이고 저위도는 이 정도로 나타나줄 것이에요. 그래서 고위도의 표층 수온과 저위도의 표층 수온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자, 여기에서도 선생님 조금 설명을 해봅시다. 저위도 쪽에서는 바람이 약해요. 중위도 쪽이 바람이 셉니다. 왜냐하면은 대기의 순환에 의한 관계로 적도 부근에서 상승 기류가 일어나주고 하강 기류가 일어나주는 북위 30도, 남위 30도 지역이 바로 고압대입니다. 하강 기류가 내려가지고서 그 바닷물을 갈라줘 버리기 때문에요. 바닷물을 갈라줘 버리기 때문에 이 중위도 쪽에서는 바닷물을 많이 섞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혼합성 자체가 저위도에서는 바닷물을 흔들어주는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혼합성이 이렇게 그 깊이가 얕게 나타나지만서도 비교적 얕게 나타나는데 중위도에서는 이 혼합성의 두께가 아주 두껍게 나타나죠. 중위도에서는 혼합성의 두께가 여기까지 나오고 저위도에서는 혼합성의 두께가 이 정도까지밖에 못 나옵니다. 물론 고위도에서는 수온약층이 나타나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혼합성, 수온약층, 심해층 구분을 못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수온약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를 심해층이라 합니다. 태양 복사에너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층을 심해층이라 합니다. 자,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이 수온약층은 이런 양상을 띱니다. 한번 봐줘볼래요? 여기가 더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의 수온이 낮고 얕은 곳의 수온이 높아요. 수온이 높다 보니까는 물 분자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물 분자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가 분자와 분자 사이 간격이 멀리 떨어졌겠죠. 그래서 동일한 부피에 적은 물 분자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밀도가 낮을 것이고 이것은 수온이 낮다 보니까는 물 분자가 적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적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다 보니까는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 간격이 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일한 부피에 많은 물 분자가 들어가서 밀도가 높은 물 덩어리가 되죠. 밀도가 높은 물 덩어리가 밑에 있고 밀도가 낮은 물 덩어리가 위에 있으니까는 가벼운 물 덩어리가 위에 있고 무거운 물 덩어리가 밑에 있으므로 이 수온약층은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온약층은 절대 안전층이 돼요. 절대 안정층.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래서 혼합층의 에너지와 심해층의 에너지를 딱 단절을 시켜버리고 혼합층의 물질과 심해층의 물질도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무엇이요? 수온약층이요. 우리 교과서에 끌어 나오니까는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염분입니다. 참, 하나는 이야기 좀 표현합시다. 그러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 같은 이런 어떤 중위도 지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겨울은 대략 5위도의 이런 어떤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표층 수온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온 약층이 찾아보기가 어렵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한여름을 본다면은 이런 저희도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쪽에 태풍 올 때는 아닙니다. 그 태풍이 오지 않는 그런 어떤 한여름일 때는 이런 식으로 혼합성의 두께가 얇게 나타난다고 봐주면 돼요. 물론 표층 수온이 더 높죠, 이렇게. 자, 이제 연분 봅시다. 대기대성을 한 번 더 표현을 했는데, 선생님이 적도 저압대랍니다. 적도 쪽에서 태양 곡선에지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기류가 나타나죠. 중위도 고압대, 위도 30도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강기류가 나타나요. 하강기류, 중위도 고압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강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강기류에 의한 단열 압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은요. 요 위에 있는 공기가, 그죠? 이 위에 있는 공기는 이런 식으로 좀 부피가 큰 공기가 나타나주는데, 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약 10만 개 있다고 합시다. 이것이 하강이 되어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올수록 기압이 더 세죠. 주변에 기압이 세기 때문에 지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만 개의 공기 분자가 있어야 되겠죠. 공기 분자 10만 개, 공기 분자 10만 개 똑같습니다. 이런 양상을 나타내는 걸 단열 압축이라고 해요. 단열 압축이 되면 분자와 분자 사이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즉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단열 압축이 되면서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는 그것을 갖다 또 공기가 내려와주기 때문에 기압이 높아지는 고기압이라 해주는데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어찌 되느냐 하면은 바로 물 덩어리를, 물방울을 증발시켜버리죠.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가 아닙니다. 작은 물방울로 생각을 하세요. 구름이 뒤에 있는 작은 물방울을 증발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구름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위도 고압대 쪽에서는 구름이 생성이 거의 안 됩니다. 한 번도 구름이 생성 안 된다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대기대선하고 관계 때문에 구름 생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증발량이 높아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은 중위도 고압대가 아주 높습니다. 대략 북위 30도 주변, 실제로 우리 교과서에 끄면은 약 한 20도에서 25도쯤 나옵니다. 여기도 남해안 25도쯤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요 중위도 이점이 바로 노란색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인데,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도 북반구의 중위도, 남반구의 중위도에서 다 같이 높게 나타나줘요. 북반구의 이쪽에는 북극해가 되죠. 이게는 남극해입니다.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이게 되고요. 염분의 농도 자체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과 조금 비슷하게 나타나줍니다. 그래서 중위도 쪽에서 염분의 농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적도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승기류가 되기 때문에 단열, 부피가 거꾸로 생각하세요. 올라오면 부피가 팽창하겠죠. 부피가 팽창하면은 분자와 분자 사이 간격이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분산 효과에 의해서 그 열이, 온도가 낮아진다고 봐주면 됩니다.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바로 어떻습니까? 수증기가 응결되어 가지고서 물방울이 되는 셈이죠. 물방울이 돼 가지고 구름이 생성되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생성이 잘 되는 거예요. 적도 저압대 쪽에서는. 구름이 생성 잘 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강수량이 높아 가지고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있어 가지고 많은 강수량에 의해서 이것이 뚝 떨어집니다. 염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뚝 떨어지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염분의 농도가 높으려고 한다면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아주 높아야 돼요. 또 염분의 농도가 높으려면은 얼음이 얼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빙이죠, 그죠? 거꾸로 해빙이 되면은 염분의 농도가 낮아지겠죠. 또 거꾸로 이제 염분의 농도가 낮으려면은 담수가 유입이 되면 돼요. 즉 강물이 유입이 되면은 염분의 농도가 낮아지고, 오히려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으면 염분의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밀도입니다. 밀도는 수온과는 좀 반비례 관계가 있고, 수온이 높으면 밀도가 낮고 수온이 낮으면 밀도가 높아요. 염분의 농도와 수압에는 비례한다고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X축을 염분의 농도 PS를 합니다.
수온, 이렇게 Y축을 수온으로 봐줬습니다. A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거 한번 봐주면은 이런 양상이 되겠네요. A하고 B는 동일 등 밀도선이 있습니다. 이게 등 밀도선. 동일한 밀도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수온은 A가 낮고 B가 수온이 높지요. 근데 왜 밀도가 같느냐 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A보다는 B의 염분 농도가 더 높아가지고서 동일한 밀도를 유지시켜줍니다. 그런데 C라든지 B는 동일한 밀도를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수온 차이가 나죠. 수온 차이가. 이렇게 수온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B의 밀도가 높고요. C의 밀도가 낮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수온 차이죠. 그래서 등밀도선은 파란색이 등밀도선이고 Y축이 수온이고 X축이 염분의 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제일 밀도가 낮기 때문에 C층이 표층이 되겠죠. 그죠? A층과 B층은 같은 밀도를 지니기 때문에 C층이 위에 있고 A층과 B층은 서로 이런 식으로 같은 높이에 있다라고 봐줘도 됩니다. 다만 A와 B는 같은 지역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분의 농도가 다른데 염분의 농도가 다른 것이 어떤 한 지역에 공통적으로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조금 떨어져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용존 산소량입니다. 용존 산소량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높아요. 그래서 용존 산소를 많이 지니게 되는데 먼저 이런 노란색의 그래프를 지닙니다. X축이 수심이 되겠고 Y축이 용존 산소의 농도라고 했을 때 이 부분 대략 한 100m보다도 더 얕은 지역은 태양 복수 에너지가 전달이 되어져 가지고서 광합성이 이루어지고 그 광합성에 의해서 용존 산소의 농도를 높게 나타내 줍니다. 하지만 100m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는 태양 복수 에너지의 1%가 겨우 여기에서부터 한 수천 미터까지 나누어져 이렇게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000m 정도 되면은 용존 산소가 제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용존 산소가 높아지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용존 산소가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산소가 풍부한 극지역의 배수가 신강에 의해 가지고서 신천 해로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가지고서 용존 산소가 높은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해수의 성질을 갖다가 다 파악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겼습니다.